안녕하세요. 한국 애니어그램 이야기 TV 써니입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바쁜 일정이 계속돼서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올리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준비해서 올리려고 노력하니까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편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알려져 있죠.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전하는 시적이고 따뜻한 성찰의 메시지를 통해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린 왕자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6살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후 그 그림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쓸데없는 것을 집어치우라는 어른들의 충고에 화가라는 멋진 꿈을 포기하고 비행사가 된 저자가 우연히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죠. 그곳에서 신기한 꼬마 아이,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고 어린 왕자는 다른 별들을 여행하면서 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도 왕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고독해하고 있을 때 여우를 만나게 되고 여우가 들려준 비밀의 지혜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자신이 살던 별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장미가 있고 자신이 그 장미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뱀의 도움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장미꽃이 살고 있는 별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이죠. 저도 어린 왕자를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는 말은 오랫동안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상황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미덕인 강점을 발견하려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이 말하는 것을 들여다보아야 내가 성격이 아니라 본질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본질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친밀함과 만족스러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많은 역사를 통해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와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대상을 통해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집착이 있는지, 나를 순수하게 본질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성격 유형의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는 집착과 고착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어떤 경우는 건강한 모습으로도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왕자 속 캐릭터 분석을 통해서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담당하는 저자이자 비행사의 기본 유형인 6번 모습을 같은 유형으로 보여지는 가로등지기, 지리학자, 여우를 통해 탐색해 보겠습니다. 6번 유형은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안전에 대해 끊임없는 걱정을 하고 살아가게 되죠.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과 안내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6번은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걱정이 많은 비행사인 저자는 어린 시절에는 호기심을 가진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으나 어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6번 유형들이 모두 그렇듯 자신이 화가가 되지 못한 것은 어른들 때문이라고 투사, 다시 말하면 남 탓 또는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내면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어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죠. 어린 왕자를 만났을 때도 굉장히 놀랐지만 두려움을 감추고 친구가 되면서 주위 환경에 순응하게 되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도 6번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왕자가 떠난 후에도
자신이 그려진 양의 입막에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내곤 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렸는지도 몰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을 유리덮개로 잘 덮어주니까. 그리고 양을 잘 감시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지다가도 때론 어쩌면 방심할지도 몰라. 그럼 끝장인데 혹시 어느 날 유리덮개 씌우는 걸 깜빡했다면, 또 양이 소리 없이 상자에서 빠져나오기라도 했다면 하며 늘 걱정하는 모습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끊임없는 시나리오를 쓰는 6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별에서 만난 가로등지기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6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녕 아저씨, 왜 방금 가로등을 켰나요? 그건 명령이니까. 명령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로등을 끄는 거지. 잘 자. 그리고 곧 가로등을 켰다. 왜 또다시 가로등을 켰어요? 그건 명령이야. 무슨 말인지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내 직업은 정말 힘들어.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때는 아침에는 끄고 밤에 켜기만 하면 되었거든. 그럼 명령이 바뀐 거예요? 명령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야. 해가 갈수록 별은 점점 더 빨리 도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완수하려는 모습에서 6번 유형의 완고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6번째 별에서 만난 지리학자를 통해 전통과 변화하지 않는 확실함을 추구하는 6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리학자는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저자가 그린 그림의 이미지와 지리학자에서 학자라는 이름은 5번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본인이 직접 탐험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기록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과 책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모습은 활동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만난 지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나 강, 산, 바다, 대양이나 사막 따위를 새로 다니는 것은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탐험가가 오면 그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지. 또한 탐험가가 기억해서 말한 것 중에 흥미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 탐험가의 정신 상태나 포명을 주사하는 거야. 만일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학자의 책이 엉망이 될 테니까.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돼. 술 취한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둘로 보이거든. 그리고 탐험가에게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요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큰 산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산에서 큰 돌을 몇 개 가져오게 하는 거지. 라는 말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인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려는 모습을 통해 확실함을 추구하는 6번 유형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리학자가 어린 왕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멀리서 왔지? 내 별에 대해 이야기해줘. 내가 살던 별은 화산이 3개 있어요. 둘은 활화산이고 하나는 휴화산이에요. 그리고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왜요? 제일 예쁜데? 그건 일시적인 존재거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것만 기록하는 거야. 지리학 책으로 말하면 모든 책 중에 가장 귀중한 책이란다. 절대 변하질 않아. 산의 위치가 바꾸는 일도 없고 바닷물이 말라버릴 일도 없고 영원한 것만 기록하는 거야. 이는 6번의 특성으로서 전통과 역사, 변하지 않는 것들, 확실한 것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6번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 여우의 모습에서도 6번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습니다. 너를 길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인내심이 있어야 해. 처음에는 내게서 조금 떨어져서 풀밭에 앉는 거야. 그럼 나는 너를 힐끔힐끔 곁눈질로 쳐다보지.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와 앉을 수 있게 될 거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주는 게 좋아.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몇 시에 맞춰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관리를 지켜야 해. 6번 유형은 믿는 친구나 사람에게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우는 길들인다는 표현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천천히 많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규칙적인 의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는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가. 내 비밀을 알려줄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 내가 장미에 대해 바친 시간들 때문이야.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어. 너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그 말을 들은 어린 왕자는 잊지 않으려고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사고 중심의 6번 유형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신과 타인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 특히 마지막 여호의 지혜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그리고 내가 속한 세상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머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보고 나의 믿음을 몸으로 책임질 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편은 어린 왕자 여행 이야기에서 이번 편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